운반책이 잡히지는 못해도 나는 잡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통장 번호만 알면 그 예금주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고, 결국 다른 범죄자는 하나도 못 잡아도 나는 잡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통장을 빌려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면서 고액 알바라는 명목하에 통장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혹할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안 쓰던 통장을 하나 빌려주고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이 뒤에는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 피해자에게 내가 민사상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즉, 통장을 빌려준 그 간단한 행위로 인해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책임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장 대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이 사기죄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나 또한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 등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자체를 빌려주는 것 일단 처벌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해서 받았다면 더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서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내가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했다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이 대가를 주겠다고 해서 내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갔다면 이것은 당연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서도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통장을 빌려준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아마도 100%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수사관이 그 통장의 예금주인 나를 찾아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줘가면서까지 통장을 빌렸다는 것은 이것을 범죄로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나도 공범인가, 이것부터 일단 확인합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그 통장을 통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통장의 예금주가 나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은 나도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범죄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다면 수사관이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본 미필적 고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직접 범죄에 사용해 라면서 통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통장을 빌려주면 이것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인식을 한 상태, 그것을 고의에 준해서 판단하겠다는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 금융거래가 일반인에게 깊숙이 침투했죠. 그래서 금융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상태고 금융에 관련된 상식도 일반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에게 내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보더라도. 심지어 그것을 대가를 받고 빌려주었다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회초년생이고 내가 관련된 금융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서 반증할 것인지 참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나는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적어도 사기죄를 방조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방어하지 못한다면 나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통장을 빌려준 것이 되어서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만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통장을 빌려주면 대부분 그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됩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들이 내 계좌를 통해 마구마구 이체되기 시작합니다. 수천만 원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잘게 쪼개져서 수많은 곳으로 입금이 되고 또다시 금액이 들어오고 또다시 이체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곧 발각되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그 돈을 일종의 세탁을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계좌 이체를 진행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피해자가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수사관은 가장 먼저 누구를 잡겠습니까? 바로 예금주인 나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에 있는 실질적으로 모든 돈을 가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윗부분은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장을 빌려준 나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반체 이 두 명만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는 이제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나라와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즉각적으로 잡히기는 어렵고 운반책은 그 자리에서 잡히는 경우도 많고 운반책이 잡히지는 못해도 나는 잡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통장 번호만 알면 그 예금주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고 결국 다른 범죄자는 하나도 못 잡아도 나는 잡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처벌받고 특히 민사 책임을 내가 상당 부분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나는 그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그 돈을 쳐다도 본 적도 없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상당 부분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 벌고 수천만 원을 배상하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통장 대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익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통장 대여에 대해서 혹시 이거 범죄 아니야? 라는 의심 정도는 한번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자들은 더욱더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자, 이거 불법 아니에요. 내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서 이 통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빌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세금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납득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 알바 이런 것이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게 해준다면서 통장을 일단 개설해라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딱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내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빌려달라는 부분은 당연히 통장 비밀번호, 뭐 체크카드 이런 것을 넘겨서 해당 통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통장 자체를 빌려달라고는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비밀번호를 뭐하러 설정하겠습니까? 나만 쓰라고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범죄자들은 더욱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변형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즉 누구도 내 명의의 통장을 빌려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범죄자들이 지능적으로 변형하더라도 나는 이에 속지 않고 이 어마무시한 범죄에 내가 연루될 가능성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통장 대여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장을 남에게 대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것이 위험한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